저는 이 크라임씬도 안 보고 여고 추리반도 안 보고 제가 되게 좋아할 만한 예능인데 하나도 안 봤잖아요. 저는 오늘 그 간단하게 근황 토크 얘기하자. 그래서 뭐 크라임씬이나 여고 추리반 얘기해야지 하면서 오면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이제 콩이랑 이제 주거니 받거니 떠들면 되겠다라고 왔는데 이 자식이 안 봤어. 이 배신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게임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예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보면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자식도 납치를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같이 납치를 한번 당했어야 됐는데 납치 안 해주셔가지고 제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만나서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뭔가 그 최근에 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놀고 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안 되겠다. 너랑 나랑이라도 녹음을 해야 되겠어. 해서 했나요?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어땠어요? 남편이 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못 써먹겠더라고. 궁금하다. 그러게 궁금하다. 그래서 좀 저희가 같은 게임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기가 좋았을 그러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러면 주 1회 정도 그 한 주간 했던 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최근에 있었던 게임 소식 같은 걸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떠냐. 약간 놀고 놀 외전으로 우리가 따로 팟캐스트를 해볼까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평소에도 약간 조리 있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맨날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적합한 단어를 잘 못 찾아내가지고 제가 대리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그럼 맞대. 요거? 그럼 그거 맞대. 막 이런 식인데 밖에는 더 안 되는 거죠. 엄청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저의 일화 뭐 이런 거 들을 일화 수 전에 방송 안 했던 영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방송부. 맞아요. 하다 보면 됩니다. 남편도 트레이닝을 시킬까요? 네.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임 중에는 지난번에 그 총선과 다이아몬드 네. 옛날 PSP 게임 이야기하면서 UMPC라는 그 에뮬레이터 같은 걸 네. 돌릴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실제로는 그거를 통으로 잘라가지고 방송이 전혀 안 된 게 그렇구나. 있는데 네. 중국산 그 UMPC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의 뭐 세로형도 있고 뭐 가로형도 있고 뭐 정사각형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었고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던 와중에 벨브에서 만든 스팀덱 또 아수스에서 만든 로그 엘리 뭐 이런 그 휴대용 게임 기기들이 발매가 되면서 그 지금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화제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눈여겨보던 기기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그런 기기들은 다 안드로이드 기기예요.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랑 똑같은데 양쪽에 뭐 컨트롤러가 달려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모니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각적으로는 좋지만 무거워져서 뭐 들고 하기가 좀 힘들고 또 너무 작아도 어렵고 보드 같은 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엄청난데 보통 고성능이라고 부르는 게 플스2 에뮤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되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플스2 에뮤를 돌릴 수 있으면 그거는 좀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고 플스2인데? 네. 플스2 에뮬 돌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되게 고성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100% 구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사고 싶었던 이유가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 HD 리메이크 뭐 이런 거 말고 그 오리지널 게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플스2가 아직 있긴 있어요. 옛날 플스2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요즘 TV에 연결하려면 또 중간에 컴퓨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플스2 에뮬 구동이 가능한 기기가 제일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오딘2랑 이제 레트로이드 포켓4 이렇게 있는데 오딘2가 굉장히 고성능이고 그런데 화면이 좀 크고 무겁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구매한 모델인데 레트로이드라는 애는 되게 조그맣고 예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제가 20만 원대에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쁩니다. 예쁘게 생겼어. 약간 연보라
제가 뭐 회사에 네,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뭔가 오. 약국님이 저한테 줄 이어폰을 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게임을 점심시간에 점심을 그거였군요. 후다닥 먹고 그거 게임하려고. 오, 세상에. 그게 계속 생각났어. 근데 예쁘더라. 맞아요. 멀리서 봤는데. 예쁘죠. 지금 보여드릴까요? 바로 네. 저기 있는데. 귀엽던데요, 되게. 그래서 오늘 오면서 봤을 때 저 PSP인가 뭐 이랬었어요. 되게 예쁘다. 예쁘게 생겼죠. 음. 이거를 진짜 고민하다가 정말 한 2달 고민했거든요. 음. 그러다가 가격이 한번 잠깐 떨어진 때가 있어가지고 음.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저는 직구라서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빨리 세팅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임인 사일런트 힐 2를 오. 네, 에뮬로 돌려서 했는데 그 옛날 게임의 그 엄청 불편한 시점, 조작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근 후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고. 침대에 누워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딱 사이즈가. 그쵸.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엔딩 봤거든요. 와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에뮬 이외에도 좋은 게 이게 안드로이드 기기고 하다 보니까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게임들은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세이브 데이터도 그냥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꺼도 상관이 없고 막 그런데 이게 또 그 게임 패스 게임을 돌리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재밌게 하던 게임인데 엔딩 못 보고 있던 것들을 이 기기를 사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제 삶의 동반자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면이 조금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덜 피곤하기도 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기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쪽 세계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에 보니까 어쨌건 하드웨어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제가 산 기계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 마감이 좋아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옛날 중국산이랑은 지금은 좀 달라져가지고 되게 마감이 좋고 근데 닌텐도가 아무래도 되게 좋은 휴대용 기기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버전이 있거든요. 그 오리지널 말고 좌우로 이 컨트롤러 분리도 안 되고 HDMI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 에뮬 기기로 되게 컵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컵펌 어떻게 하지? 뭐 그냥 프로그램 까는 건가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뒷판을 깔고 칩을 바꿔야 돼가지고 납땜 고난이던데. 납땜까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추천했던 분이 있어요. 그 스위치 라이트 되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칩까지 내가 교체를 해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저는 이걸 보통 이런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팅을 엄청 집착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세심하게. 맞아.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저는 게임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시각이 되게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 까다롭게 하는 분들은 이 게임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 이제 화질 개선을 하는 뭘 깔아야 되고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몇 날 며칠 세팅만 하다가 이제 세팅 딱 끝나면 서랍에 집어 넣는다고. 뭐야. 세팅을 위해서 기계를 구매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기 덕후들. 기기 덕후구나. 게임 덕이 아니라. 근데 저는 진짜 안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원래 뭘 순정 상태로 쓰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게임이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조작만 쉬우면 된다. 이런 타입인데 그래도 저도 이걸 받았을 때 되게 좀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뭔가 이거를 좀 알아보고 세팅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는 이게 정리가 잘 된 게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뭐 써놓은 거나 이런 와우. 유튜브 영상 보고 막 하려고 하는데 OS 업데이트를 받자마자 해야 돼가지고 업데이트 시켜놓고 제가 커피를 사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주말이어가지고. 근데 좀 오래 걸렸는데 갔다 오니까 남편이 막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감히. 아니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부분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던져줘가지고 이런. 아니,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을 내가 놓쳤다. 다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또 굳이 그렇게 이제 게임은 돌아갈 수 있게 설정 같은 게 다 끝나가지고 저는 그냥 적절히 이용하면 되는 시점이고. 난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 그래서 게임을 이미 좀 돌렸다라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이제 그 설정을 전에 변할 때, 세팅하는 세팅할 때 그렇죠. 막 재밌는 부분. 이런저런 프로그램 깔고 어. 설정하고 막 어. 이런 세팅 부분이 좀 세팅 부분이 세팅이 재밌을 수 재밌나요? 있구나.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되는 것들이 배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쉬운 게 예를 들어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기기다 보니까 예쁜 파우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튀어나와 있는 버튼들이나 스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가지고 다니면 눌리는 것도 있고 먼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파우치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본체 자체가 슬림하고 가벼운데 파우치 넣으면 엄청 뚱뚱하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튀어나와 있는 것들에 딱 맞게 만들어진 좀 딱딱한 커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해외에 있는 가내수공업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애쉬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아이디어스 같은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3D 도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역시 세상은 넓어. 그거를 한 3점 몇 달러니까 5,000원, 6,000원 정도에 사면 이제 바로 메일로 오는 거예요. 도면이. 그럼 그걸로 이제 3D 프린팅 업체에다가 맡기면 그거를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냥 뽑았어요? 지금 3D 프린팅 업체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대단하다. 한 번도 그 의뢰 신기해. 같은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밌겠다. 프린팅을 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해외 배송을 하는 거라서 커버 값이 한 뭐 15달러다 그러면 배송비가 20달러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근데 도면만 사면 되잖아요. 저는 와 이게 3D 프린팅도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고 하면서 뭔가 다른 세계가 됐구나. 그러게요. 신기하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서 그걸 찾아냈다는 게 더 신기하다. 신기한가요? 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플스도 하고는 있지만 액박 게임 같은 거는 주로 이걸로 돌리고 있고 지하철 안에서는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출퇴근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뭐 점심을 좀 빨리 먹었다거나 이럴 때 점심시간에 잠깐 하는 것도 좋고 퇴근 후에 누워서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또 게임을 하는 동안 초롱님도 뭔가 예능을 되게 많이 봤다는 소문이? 예능을 많이 봤다, 많이 봤나? 우선은 그 입원해 있으면서 예능 좀 보고. 네, 입원하면 TV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막 보고,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뭐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맞아요. 누워서 보고. 근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던 예능. 그리고 제가 예능을 보려고 뭔가를 구독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예능을 보려고 웨이브를 구독을 했거든요. 그 방송한 지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웨이브에서 한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센터 그거 할 때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어서 맞아요. 궁금하기는 좀 했었어요. 이야기했었죠. 처음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되게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우선 사상을 검증한다는 그 말부터 좀 거부감이 들어서 보기가 싫었는데 그냥 어쩌다가 1편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1편이 무료였나?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이제 구독을 하고 얘도 아마 끊어서 나왔었을 거예요. 몇 편까지 한 번에 공개되고 그 다음에 더 뒤에 공개되고 했는데 사상검증 더 커뮤니티라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서바이벌 예능? 보니까 그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 캐스팅을 하는 건데 주제가 되는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게 민감한 맞아요. 소재가 되는 네. 것들이더라고요. 뭐 정치적 성향이 좌파에 가깝냐 우파에 가깝냐
그리고 뭐 페미니즘적인 성향이 있냐 아니냐, 빈곤한 쪽인지 아니면 뭐 부유한 쪽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4가지인가의 코드가 나눠져 있고, 출연진들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상검증 테스트라는 걸 봐서 이 점수를 각각 부여받아요. 그거 그 다른 일반 시청자한테도 공개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아. 했었어요. 그래, 그때. 뭐 나왔어요? 제 친구랑 완전히 똑같이 나와서 제 친구 걸 보여드리면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나 대충 어떻게 나올지 알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게 각 그 항목마다 점수가 또 3점씩까지 있어서 항목을 영어 이니셜로 각각 뭐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레프트 1점인지 뭐 라이트 3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고, 이 총합을 더해가지고 그 각각 인물들의 점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4점이고 뭐 어떤 사람은 12점이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모두 공개를 안 하고 맞춰야 하고,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을 뭐 죽일 수 있고 요런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참여자를 제거할 수 있어요. 죽인다는 게 이제 탈락이에요? 맞아요. 네. 탈락시킬 수 있는 오. 상대방의 사상을 검증해서 맞추면 그 사람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 페이크를 좀 써야 되는 게 있나요? 그렇겠죠. 그리고 딱 근데 그래도 뭔가 알려진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서 숨기는 게 소용이 없는? 어차피 저 사람은 저걸로 유명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가요? 우선은 이제 다들 거기서는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써요. 각자가 정한 닉네임을 쓰고, 네. 출연진들 중에 여자분, 남자분 한 분씩은 정치인이었어요. 각각 이 양 진영에 있는 맞아요. 정당에 소속돼 있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2분이 나왔고, 지금 양치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분은 이전에 또 서바이벌 예능에 나왔고, 그분 나와요. 윤비님이 나와요. 피해 맞아요. 근데 저도 알아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본명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 분은 보통은 모든 출연진들이 다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했거든요. 나는 뭐 대학을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페이크를 쳤어요? 그 사람은? 어떤 한 분이 처음부터 이 페르소나를 딱 만들어서 왔어요.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닌 가상의 페르소나를. 그 사람 이름이, 거기서 이름이 벤자민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뭐 한국에서 살다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말에 서툴고 영어를 하고 뭐 요런 그런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군요. 자기를 숨겨야 하니까. 그래서 정치인 중에 여자분이 백곰이란 분이 이 벤자민이라는 분을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 같은데 했는데도 헷갈려 했던 게, 이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표현하고 이러니까 뭐 아닌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런 페르소나를 설정해 놨지만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까? 드러날 뻔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변수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교포 청년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윤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비가 자꾸 이 사람한테 영어로 말을 걸으니까 말 걸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교포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영어를 잘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들킬 것 같다 해서 얘를 빨리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고, 게다가 이 벤자민이란 분이 그냥 일반 출연진이 아니고 여기서 그 불순분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이 중에 한 명은 불순분자다. 그리고 불순분자의 목적이나 이런 건 알려주지 않고, 또 이 사상검증센터의 최종 목적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살아남으면 내가 살아남은 동안 쌓은 상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불순분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색출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막 쟁갑하다. 커뮤니티에서 왜 주류로 떠오르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의견에 어떤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불순분자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흐르기도 하고 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진짜 작은 사회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회 실험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절대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나랑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가까워지거나 그 사람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알려고 한다거나 하지를 않게 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그 점수를 모르거든요. 어떤 성향인지를. 근데 중반 지나서 그걸 다 공개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 되게 부유하게 자랐고 뭐 윤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살고 막 지도 나오고 이런 집에서 살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 이해하고 다 알겠다 이건 아니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반대편 진영의 사람을 그래도 좀 이해하게 되는. 예, 그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되게 재밌었어요. 출연자들이 짝수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뭐 3대3이 나올 수도 계속 비기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이제 입주자가 들어와요. 근데 새로운 입주자는 해외에서 막 그 난민? 난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의를 밖에서 이제 통유리로 된 데서 밖에서 난민으로 온 한 분이 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죄를 받아주느냐 받아들일지 마느냐를 투표를 하는 투표도 거야? 하고 이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만들어낸 공동 자금에서 얼만큼의 이제 정착 비용이란든지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줘야 되나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냥 보면서 어떻게 나 듣기만 해도 약간 답답해져 힘들어요? 왔어.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동생이 남편이랑 저한테 이거 네. 되게 재밌다고 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남편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대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남편이 자기 못 볼 것 같다. 그냥 스트레스? 이 상황 설정만 들어도 본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음.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양치님처럼 내가 선택해야 될 것만 같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 후에 사태와 이런 것들과 아니야. 막 근데 정말 그 정도 아니. 약간 이게 되게 좀 오만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오만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그거를 관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바깥에서 재밌어요. 저번에 추천을 해주셔서 1화 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출연진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에 이미 기빨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게 과몰입을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게 좀 너무 삶이 무료할 때 봐야 되겠다. 자극이 필요할 때 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1화에서 하차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껏 봤던 서바이벌 예능이랑 또 다른 자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벤자민이란 분도 나중에 결국 발각이 되는데 그 발각됐을 때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 장면이 되게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벤자민. 리뷰에서. 이분이 진짜 되게 잘했어요. 그 역할을. 되게 궁금하면서도 궁금하죠. 볼 용기가 안 맞아. 나서 그 좀 말이야. 그런다. 제가 저랑 저 반대에 있는 사람도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를 알게 돼서 그냥 아예 모르는 것과 아는 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좋았고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쟤는 나랑은 전혀 다르니까 뭐 싸잡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는 것들이 좋아 보였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나 결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리를 준다거나 맞아요. 약간 관점이 바뀌게 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예능이다라는 생각을 봤어요. 재밌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 양치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좋다거나 뭔가 최근에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을 때 가상의 고민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무료해도 되는가? 너무 평화롭다. 지겨운데 싶을 때. 그때 봅시다.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럼 두 번째 예능? 두 번째 예능은 지금 한창 열심히 제가 금요일을 매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아직 완결이 안 났는데 아직 안 금요일마다 끝났어요. 재밌는 거랍니다. 금요일에 또 여고출입반도. 여고출입반도 금요일에 열리는구나. 그 연애남매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연애 예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처음 봤어요. 연프. 이거에 대한 거를 전에도 근황 토크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 했을걸? 연애 안 남 했나요? 얘기요? 어. 아니 안 했어요. 환승연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한다고 했다. 그랬나? 맞다. 시작하기 전에. 환승연애 만든 이진주 PD가 PD님이 만든 JTBC로 거여서. 옮기면서 맞아, 이제 맞아. 연애남매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걸 왜 만들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약간 크리피하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죠. 그 혈육의 플러팅을 보는 거 막 이랬는데. 저나 양치님은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남매끼리 출연을 해서 약간 연애 예능을 찍는 건데. 연애랑 남매가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지? 되게 기획 의도가 너무 이상해라는 맞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건전한 예능입니다. 아니 너무 가족적이고 네. 되게 그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 이야기를 봤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너무 괜찮은 맞아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가족과 같이 있으면 그 맞아.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사람한테는 정말 여러 면이 있구나를 좀 깨닫게 하고 그 사상검증이랑 뭔가 비슷하네요. 네. 어떤 면이 이게 다가 아니고 맞아. 어떤 상황에선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나온 출연진 분들이 다른 연애 예능에서 보여지던 그런 출연자들과는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 있다? 그 캐스팅하기 전에 인터뷰하고 이 선정하는 거를 되게 까다롭게 했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결국 인성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봤었어요.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남매는 되게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극혐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하고 생존 확인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남 같은 네. 엄마 아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선 좀 더 그게 극대화해서 이제 좀 많이 밈처럼 돌았었잖아요. 되기도 네. 그런데 이제 까놓고 봤더니 사이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네 남매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남매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매의 현실 남매. 투닥거림이 있고 세 남매는 너무나 애틋한 거야. 서로 그러니까 너무 누나 애틋해. 보고 우리 누나가 저기서 제일 예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남동생이 있고 정말 딸처럼 키운 오빠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남매들이 너무 친하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가운 남매들만 있냐, 일부러 그렇게 뽑았냐라고 했더니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걸렀는데 인성이 좋은 그런 출연진들이 남매들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더라 이런 식의 인터뷰였거든요. 되게 이렇게 친하고 서로 애틋한 남매 관계도 있지만 정말 현실 남매처럼 투닥거리고 투닥투닥거리지만 야야 뭐 이런 야야하고 너 비켜 막 이러고 그런 남매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 안에는 서로를 그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또 왜 사람들이 가족한테서 받는 상처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 예능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치님이 말했던 딸처럼 키운 그 여동생이 있는 그 남자분은 동생이랑 8살, 9살 차이? 9살 차이. 9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되게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는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프로에서 여러 번 울어요. 진짜. 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동생한테 보인 적이 없고 본인도 원래 이렇게 눈물이 없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자주 울었거든요. 네, 자주 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좋아 보이고 네, 눈물이 귀엽다.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보면서 맞아. 여러 번 울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울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네. 말을 들었잖아요. 네. 어디서 왜냐면 남매의 서사를 풀려면 가족 이야기가 맞아. 안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엄마들이 그렇게 아파요. 왜 아플 나이잖아. 우리 지금 이 나이만 돼도 아픈데.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많이 울고 그러면서도 또 연애하는 그 미묘한 그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남매끼리 좀 웃긴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시트콤 같은 부분과 약간 맞아. 휴머 다큐 같은 맞아, 부분과 연프 같은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맞아요. 조금 희한한 프로그램입니다. 웃기기도 저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거기 나온 출연진 남자분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진짜 잘생기셨는데 되게 허당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웃어요. 컨셉만 들었을 때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렇죠. 저도 좋은 면들이 있나 네. 보네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다리면서 딱 퇴근하고 오면 그거 보고 자고. 그럼 그 프로그램도 어쨌거나 결국은 연애가 메인이니까 네. 커플이 맺어지는 게 이제 종방인가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 연프를 안 아직- 봐봐서 모르겠네. 아, 완성년에 안 보셨다 그랬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이제 곧 끝날 것 같죠. 이제 이제 몇 화 안 지금 남은 몇 것 화 같아요. 남았지? 절반 오지 않았을까요? 절반 이상 온 것 절반 같은데. 이상 왔나? 네. 예능을 아예 안 본 지 좀 오래됐는데 저희 집 되게 좋은 TV 사놓고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요. 게임만. 주로 그 넷플릭스나 네. 유튜브 볼 때만 좀 잠깐 트는 편인데 이렇게 뭐 주마다 본다거나 그런 게 좀 있으면 확실히 한 주가 좀 알차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선제업고 튀어라고 그 얘기 월화 많이 드라마가 들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데 그 네. 유치한 맛으로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월화 드라마니까 네. 월요병을 잊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좀 삶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덜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가 그 한 주를 좀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 같은 게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맞아. 녹음 시작할 때 저희 이제 휴방, 뭐 종방 막 이랬는데 또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재밌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초롱님은 1년 조금 넘었지만 저나 양치님은 5년 가까이 막 하고 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있었던 거, 좋은 즐길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버릇 같은 게 버릇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루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남편을 붙잡고 하자고 할 정도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매번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다면은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뭔가 즐겼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근황 토크로만 놀고놀을 우선이요. 진행해보는 건 어떨지. 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 네. 분들이 계속 남겨주시기도 하니까 그 각각의 닉네임이 이제 이미 저희들한테는 되게 친근한 이름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랑 못 만나는 것도 아쉽긴 했어요. 특히 그렇게 적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 주변에 이런 크라이신 여고출입반 이거 이야기할 사람 없어서 맞아요. 놀고놀 들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랬던 분들에게 저희가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간단하게 근황 토크처럼 진행을 해보는 걸로. 또 이러다가 저희가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누가 퇴사하고 뭐 그렇다면 또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키워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열린 결말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희는 67화 근황 토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